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나요? 주가가 뭐 막 8천, 9천까지 막 갔다가 지금 엄청 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질어질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거에 대해서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그 메인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7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저도 지금 어질어질한데요. 주식 때문은 아니고 감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래서 South Korea stock market boom이요. is collapsing. 그 한국의 그 주식 붐이 완전히 그냥 콜랩싱, 고꾸라 박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spectacularly 하게. 어떻게? spectacular 그러면 아주 구경거리, 볼만한, 아주 장관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한국의 주식시장 붐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이것은 It may be a harbinger of things to come. things to come 그러면 다가올 것, 그죠? 다가올 것의 harbinger라고 합니다. harbinger 그러면은 전조?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harbinger, 전조일 수 있다,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메리카스 자이언트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요. 그죠?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프린팅 머니에서 인시너레이팅 머니로 바뀌었대요. 그죠? 프린팅 머니는 뭐고 인시너레이팅 이것은 뭘까요? 그래서 프린팅 돈을 막 찍어내다가 어디로 갔냐? 돈을 이제 인시너레이팅 막 태워버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incinerate 그러면 태워서 재로 만들다라는 뜻인데 이제 프린팅 머니라는 것은 현금이 계속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금이 엄청 들어오다가 AI 그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고 또 수천억 달러 막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이 프린팅 머니 돈이 막 들어오다가 이것 때문에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거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 넥스트 이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캐시 플로우 그러면 현금 흐름이에요. 그런데,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프리 캐시 플로우라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으로 막 돈을 벌었어요. 근데 사업에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설비 투자가 있겠죠? 그래서 설비 투자금 다 빼고 남은 현금 이게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내년에는 네거티브래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현금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완전히 그 인공지능에 막 돈을 막 쏟아 부면서 실제로 진짜 부자가 되는 건 어디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eal fortunes are being made today from Silicon Valley. 실리콘밸리의 갬블, 그 거대한 도박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real fortunes, 실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라는 거죠? 엔비디아와 그다음 우리나라의 그 하이닉스와 삼성이라는 거예요. 이 three companies are expected to surpass of astonishing $200 billion of free cash flow apiece next year. 내년에 그 2천억 달러가 넘는 잉여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 그다음에 the other two are 삼성 and SK 하이닉스라고 합니다. 세 개 중에 두 개가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들이 벌어들인 돈, 그거를 their windfall이라고 했어요. windfall 그러면은 왜 바람에 그냥 저절로 떨어진 과일이란 뜻이거든요. 농부가 힘들이지 않고 그냥 바람이 뚝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뜻밖의 큰 돈, 횡재를 말합니다. 이런 횡재가 사실은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센터를 지으려면은
엄청난 양의 그 HBM 메모리를 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HBM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들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현금이 한국으로 뭐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그때 Greatest Cross-Border Transfer of Cash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대한 국가 간 현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윈드폴이라는 그런 표현도 참 재미있습니다. 뜻밖의 큰돈 횡재. 주가가 그냥 나날이 상승하다가 이제 지금 보여주는 그 스탁 마켓을 보면은요, 완전 팍 떨어졌잖아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 하면 shares can go down as well as up. 그죠? 업할 뿐만 아니라 다운도 할 수 있다. 한국 그 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과 SK 그 하이닉스가요, crashed by 41% and 52% respectively. 각각 41%, 52%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한국에서 그 1조 2천억 달러, 그죠? 1.2 trillion dollars, 1조, 이게 얼마인지 2천억 달러 규모의 시가가 증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막 fifth this week, 이번 주에 fifth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0%가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fold increase, 6배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삼성 share have not been this volatile since the dot-com era. 옛날에 그 닷컴 있잖아요. 버블닷컴. 그 버블닷컴 시절 이후로 이 삼성의 이 주가도 이 변동성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한국의 주식 시장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 South Korea is the greatest experiment in mixing the extremes of state capitalism and the market speculation. 그러니까 state capitalism, 한국은 그 state capitalism 그러면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state capitalism. 이거와 그다음에 market speculation 그러면 시장 투기. 이렇게 국가 주도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라는 이 두 개의 익스트림, 극단이 믹싱 되어 있는 실험장과도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last year after a failed coup, 그죠? failed coup, 쿠데타가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막 주식 시장을 부양하는 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코스피가 막 올랐어요. 그죠?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막 월스트리트 사이즈드 보너스, 월가 수준의 보너스를 막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돈 많이 받으면 좋겠다. 부럽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죠? 아무튼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원 한 사람이 50만 달러, 올해는, 내년에는 80만 달러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참고로 골드만삭스가 지급한 평균 총보수는 40만 달러에 불과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 골드만삭스보다 헐, 내년에는 배를 받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아무튼 주식이 이렇게 막 주가가 오르니까 막 평범한 사람들도 저 주변에서도 거의 막 다 주식 하거든요. 다 막 보험사, 은행 이런 데 다 빼가지고 다 주식에다 집어넣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패닉 상태입니다. 정부도 뭐 하여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it was only in April that regulators approved leveraged exchange trade fund ETF. 이게 뭐냐면은 이거 4월 달까지만 해도요. 그 개별 한국 주식에 용동되는 레버리지 ETF 이거 승인했습니다. approved. 승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강조 구문이거든요. It wa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Only in April 이걸 강조한 건데 이제 주어는 regulator가 주어가 되겠죠. 사실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이 위험한 투자 상품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장이 급락하니까 바로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오, 그 4월 달에 정부가 레버리지 ETF를 승인했습니다. 불과 4월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레버리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유 반도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6월 달에. 그러니까 막 마진 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ETF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마진 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진 콜? 여기 margin cal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margin 그러면은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증거금. 이 증거금이 뭐냐면 margin이라는 게 투자자가 이제 빌린 돈으로 투자할 때 맡겨 놓는 돈이 마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돈 1,000만 원이 있어요. 내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1,000만 원을 빌려서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이 증거금이에요. 내 돈 1,000만 원이 있어야 또 그 증권사에서 1,000만 원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이때 내 돈 1,000만 원이 마진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투자금이 2,000만 원 투자했는데 1,400만 원이 됐다고 치면 담보 가치가 너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에게 그러면 이거 증거금 마진을 더 넣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마진 콜이라고 합니다. 마진 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거 빌린 돈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넣으세요. 그럼 만약 돈이 없어 못 넣었어. 그러면 증권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주식을 그냥 강제로 팔아버린답니다. 이게 강제 청산인데 이게 마진 콜이라고 하네요. 옛날 영화도 있었는데 마진 콜. 아무튼 인준 6월에 증권제 계좌들이 연이어서 마진콜 마진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바이 더 사우전드 그죠? 수천 개가 강제 청산된 거예요. 셧다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규제 당국 레귤레이터들이 완전히 새로운 그 ETF 출시를 서스펜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그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The market to a casino, 카지노 시장 같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제가 감기 때문에 막 식은땀이 막 쭉쭉쭉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The Trillion Dollar Question for Investors in South Korea. 우리나라 사람들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Trillion Dollar Question이야. 1조 달이 질문. 1조 달러짜리 질문이 뭐냐? When the price of the memory will peak.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언제 피크 정점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죠? 이게 1조 트릴리언 달러 퀘스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언제 피크 정점을 찍지? 언제 찍을까요? 그러면 이제 불스들이 있을 거 아니죠. 강세론자. 불스들 같은 경우는 야, 데이터 센터 컨스트럭션 하셨냐, 그죠? 데이터 센터 계속 지을 거고, 야, 로봇, 그지? 로보틱스. 이거는 2030년까지 그 서플라이, 메모리 그 공급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질 것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볼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 또 있죠. 그죠? 맞다. increasingly common view. 근데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 커먼 뷰 전망은 뭐냐 하면은요. New supply will within a year to 1, 2년이면 새로운 그 서플라이가 cause price and profit to fall 어떤 가격과 그 이윤이 하락하게 만들 것이다. 1, 2년만 있으면 그 서플라이 공급이 막 늘어나가지고서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과 이익이 하락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게 increasingly common view라고 합니다. Despite their vertiginous rise, 그러면 SK와 그 삼성의 주가가 vertiginous 그러면 눈이 휙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상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요. single digit multiples of forward earning. forward earning 그러면은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요. 이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요. 싱글 디지트 멀티플스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그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현재의 이익이 거의 최고점에 와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어 사실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그 원 코너 공급망이 그 한 부분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산업은 서바이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면 음 perhaps it is inevitable that the first country to taste riches promised by AI should be the first to have them taken away. 그러니까 그 AI 때문에 그 완전히 그 부를 맛본 최초의 나라가 그것을 빼앗길 그죠. 그것을 먼저 잃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it is inevitable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AI가 약속한 그 엄청난 그 부를 first taste 먼저 맛본 나라가 그 부를 잃게 되는 또 먼저 잃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거는 또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어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한 몇 가지 그 어떤 위험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dreaded commoditization. commoditization이 뭘까요? commodity 그러면 원자재잖아요. commoditization 그럼 이제 상품화라고 할 수 있는데 commodity 그럼 원자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유나 철광석처럼 회사마다 거의 차별성이 없는 상품 같은 경우는 딴 데서 석유나 철광석을 캐면 먼저 캤다라고 뭐 이익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머더티제이션이란 말은 원래는 특별했던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평범한 상품이 되는 현상을 커머더티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만든 그 메모리 칩 같은 경우 언제까지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만드냐 이거죠. 차이니즈 있잖아요. 차이니즈 컴페티터스가 있잖아요. 그 경쟁자.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이 동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든 원자재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처럼. 그리고 두 번째 second is the risk.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 하면은요. 원래는 supposedly ironclad spending commitment. 원래 그 데이터 센터 짓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ironclad 그럼 철갑을 두른 그죠? clad 철을 입힌 철통 같은 이 철갑을 두른 듯이 돈을 쓰겠다. 스펜딩 커미트먼트 이 돈을 쓰겠다는 약속. 다시 말해서 그 AI 기업들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 오픈AI 뭐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앞으로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막 했는데 그것이 turned out to be no such thing.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no such thing 그러면은요. 꼭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턴아웃 그렇게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투자 계약이 실제로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게 두 번째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저는 완전 식은땀이 납니다, 제가. 그래도 주식 그 주가 잃어서 식은땀 나는 것보다 감기 때문에 식은땀 나는 게 낫겠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사우스 코리안 펌 같은 경우 그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 롱텀 어그리먼트를 막 강조했습니다. 그죠? 바이어들한테 장기 계약을 강조해 왔는데 투자자들은 또 그렇게 혹시 이거 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유리한 상황 되면 계약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지 않나? 라고 이제 막 신중한 투자자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wriggle 그러면은 몸을 꿈틀거리면서 몸을 비틀면서 빠져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예를 들면은 경기가 나빠지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그런 고객이 구매 물량을 뭐 줄인다거나 계약을 재합성한다거나 각종 그런 걸 해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자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parts of that tied to Meta's giant of balance data center. 이 그 메타가 그 off balance sheet 그죠? 장부 밖에서 추진하는 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엄청난 그 debt 부채 이 부채는 사람들이 그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particular scrutiny 아주 특별한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주가가 빠져나가고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그러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목이 picked, shoveled and quartered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picked, 이게 19세기 골드러시 때 그 금을 캔 사람보다 곡괭이와 그 삽을 그 판 사람들이 더 돈을 벌었다는 거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 금을 캐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그 오픈 AI나 뭐 메타 같은 그런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금을 그 캐는 사람이든 어쨌거나 셔벌드 이런 사람들은 금강 캐는 이게 지금 앤 쿼터드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각 쿼터드 된다는 건데 결국에 삽을 팔던 사람조차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NVIDI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tabilizing the precarious situation. 엔비디아가 이런 precarious situation,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AI 시장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important role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시장을 지금 떠받치고는 있는데 덕분에 그 거품이 더 오래될 수도 있지만 그 거품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젠순왕이 여러 막 자켓, 레더 자켓, 이게 제커티프죠? 레더 자켓. 가죽 잠바가 진짜 가죽 잠바에 이 젠순황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페이 책북 그죠? 체크북 체크북 is more important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말보다는 돈이다 이거죠, 돈.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젠순황이 The vast web of financial ties that keep the party going. 이 파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복잡한 어떤 금융 financial ties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오픈 AI 뭐 하는데 250 billion dollars 개런티 했습니다. 그 2,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SK 하이닉스에다가 저 500 billion dollars 5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이제 방대한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반응을 하지 않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렇게 젠슨왕이 막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요. Like a central banker meddling in the market, the more Mr. Huang intervenes, the more nervous investors become.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렇게 끼어드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시장에 계속 개입하는 그 중앙은행처럼 젠슨왕이 이렇게 시장을 막 떠받치려고 막 이렇게 엔비디아의 행동이 이렇게 시장을 떠받치려고 젠슨왕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nervous investors become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죠? 더 많이 intervene 간섭할수록 젠슨 왕이 the more nervous investors 그 인베스터들은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시장에 개입하는 meddling하는 센트럴 뱅커처럼 중앙은행처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품이 터진다면 the eventual bust will be all the worse for it. 거품이 터지면 진짜 그 붕괴가 더 worse, 더 심각할 것이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 AI 산업 전체가 그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거는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긴 하겠죠. 음, 아무튼 주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이코노미스트지는 좀 이렇게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하긴 하니까요.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 되진 않을 것이다. 마치 그 원자재가 겪는 그런 현상을 겪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공급망 자체가 그죠? 과열이 됐죠. 그래서 뭐 오픈 AI나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 데이터 센터 짓는다, 인프라에 투자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투자한 게 부담으로 돌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그 우려.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가 칩만 파는 게 아니라 막 투자 계약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코노미스트지를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읽어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귀가 쫑긋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답은 잘 모르겠네요.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